셀토스는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죠. 아반떼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둘 다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격이죠. 아반떼와 셀토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아반떼와 셀토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두 차량이 잘 팔려. 그리고 아반떼를 살까 셀토스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풀체인지가 나오기 마지막 26년도에 아반떼와 셀토스 둘 중에 뭐가 더 상품성이 괜찮은지,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을 살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성비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솔린으로 가야 돼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 2,034만 원. 옵션을 이제 어느 정도 넣어도 2,300이면은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 가격이 2,523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조금만 더 넣으면 가격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게다가 아반떼가 만약에 인스퍼레이션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물론 옵션을 넣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빌트인 캠이나 썬루프랑 그다음에 이제 뭐 실내 컬러 뭐 추가되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한 3,200 정도면 풀옵션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중고차 가격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 힘도 좀 있고 주행질감이 좋은 차 사고 싶다, 하부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러면 2천만 원대의 SUV 셀토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셀토스는 2.0 자연흡기가 있어서 한 149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좀 더 낮습니다. 오히려 1.6 터보가 배기량도 낮고 힘도 더 세. 198마력인가 200마력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출력도 좋아, 배기량도 낮아서 이제 유지비도 싸, 연비도 훨씬 더 괜찮아. 변속기도 1.6 터보 변속기가 좀 더 소비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 터보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셀토스는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1.6 터보가 거의 주된 판매량을 보여주는 베스트 모델이고요. 아반떼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둘 다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격이죠. 아반떼와 셀토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셀토스는 뭐가 인기가 많아요? 1.6 터보가 인기가 많죠. 1.6 터보 기준, 그 다음에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셀토스가 비쌉니다. 셀토스는 선택할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6 터보에 만약에 풀옵션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이 X라인이 498만 원 정도 비싸고요. 만약에 이제 시그니처에서 풀업으로 비교하게 되면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풀업 기준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림별로는 그냥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현대 기아는 약간 계단 형식으로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옵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200~300만 원 셀토스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생각보다 차이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물론 이제 플로팅 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형 SUV에서는 되게 혁신적인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셀토스에 들어가고서는 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소형 SUV도 들어가는구나 막 이랬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또 뒤로 넘어오면은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뭐 소소하지만 4륜 구동도 선택할 수가 있고 옵션의 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륜 구동 막 선택하고 이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이런 만약에 뭐 전동 트렁크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아시죠? 요 기능 또한 셀토스는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옵션들이 안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요. 뒤로 넘어오면 전동 트렁크가 보시면 빠져요. 하지만 26년형 되면서 스마트 트렁크라 해가지고 키를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3초 동안 서 있으면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반떼랑 셀토스랑 차량의 크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장이랑 휠베이스는 아반떼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결국 셀토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트렁크 공간 때문이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셀토스가 딱 보면은 와 이거 훨씬 더 SUV가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활용성이 더 좋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 트렁크 입구가 커서. 그 다음에 2열도 폴딩이 돼가지고 2열 폴딩이 된 거에 이제 물건 적재하면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으면 이거 봐봐요. 엄청 넓잖아. 트렁크가 넓은 거는 셀토스가 SUV이기 때문에 이 폭 넓이 훨씬 더 깊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반떼가 공간이 작냐? 폭은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 요즘에 이렇게 트렁크 넓은 차 별로 없어요. 근데 아반떼는 굉장히 넓다. 게다가 이 아반떼도 2열이 폴딩이 됩니다. 긴 짐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높이가 좀 있는 짐들을 이제 넣으려면은 아무래도 셀토스가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그럼 2열 한번 타보도록 하죠. 제가 아반떼를 항상 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는 이 차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타도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독 큰 차를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좀 넓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아반떼만 해도 충분하다. 게다가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시타이트 단자 2개, 컵홀더, 그 다음에 2열도 폴딩이 되는 점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셀토스는 아반떼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반떼보다는 좁아 보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열의 시트의 포지션이 아반떼보다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는 1열과 시트의 그 높이가 수평이에요. 근데 셀토스는 1열이 조금 더 내려가고 2열이 좀 더 계단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SUV 차량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2열에 탔을 때 이제 시야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가죽, 이런 컬러들, 그 다음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반떼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좀 그 플라스틱 소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랑 이런 마감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놓고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포켓 있죠. 요게 조수석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셀토스는 운전석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도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셀토스와 아반떼가 급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컵홀더가 있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반떼가 좀 더 넓지만 전반적인 시야, 그다음에 이런 내장재의 고급스러움은 셀토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아반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탈 거는 셀토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깨알 같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차를 타면 에어컨이나 히터 틀잖아요. 그러면 뭐 옆에 타는 분이나 뒤에 타는 사람들이 야 추워, 히터 올려 막 이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약간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조기로 요즘에는 그 온도 조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1열, 2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1열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을 해가지고 공조기를 통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2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존 에어컨, 3존 에어컨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온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센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차량 다 비슷한 거 있습니다. CCNC가 아니에요. 셀토스 역시도 예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슬로처럼 내려와가지고 즐겨찾기나 뭐 홈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CCNC가 아닌 차들은 그 기능이 빠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뭐 CCNC나 뭐 이 지금 CCNC가 아닌 그냥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디테일한 차이는 무선 안드로이드냐 무선 애플 카플레이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갑니다. 빌트인 캠도 요즘엔 다 빌트인 캠 2 들어가거든요. 빌트인 캠 2가 속도랑 음성이나 이제 화질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빌트인 캠 1은 조금 화질이라든지 내가 주행할 때 속도 몇으로 달린다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 차를 사는 금액대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도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조석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옛날 차라고 보이는 게 USB 타입 있죠. 요거 A 타입. 요게 들어가 있어요. C 타입 단자도 있기는 있지만, 요런 것들 보면은 아직 이제 예전에 나온 차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죠. 스피커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보스라 그래서 다 똑같은 보스는 아니에요. 이게 출력이랑 스피커 개수랑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사운드 소리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옵션을 집어넣었을 때는 좀 나름 사운드가 괜찮은데, 기아는 조금 이 오디오 옵션을 넣어도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다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패들 시프트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큰 차이고요. 셀토스는 트렌드 트림으로 출고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트렌디는 가격대가 한
300, 400 차이 나요. 위에 프레스티지랑. 근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요 기아. 지금 프레스티지는 요게 다이얼로 바뀌잖아요. 트렌디는 요게 이제 망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얼 방식이 망치보다는 좋다. 근데 이게 또 취향 차이더라. 나는 망치가 좀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출고할 때 되면 트렌디를 출고는 안 해요. 여기도 기아 로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웰컴 라이트가 요 헤드업으로 들어오네요. 싫다 이러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거나 올라가는 기능이 없이 고정 형태로 되어 있는 플로팅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동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딱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떨림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엔진이 계속 개입을 하니까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죠. 그래도 이 크지 않은 차에 뭐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 화질도 나쁘지 않고 원격 스마트 주차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은 정말 들어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욕심을 내면 왜 HD2는 왜 안 들어가냐, 빌트인 캠2 왜 빠졌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원한다 하면은 좀만 기다리십시오. 풀체인지 셀토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아마 풀체인지 셀토스가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그 전 모델을 살 수 있는 찬스인데, 보통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그 전 모델이 잘 안 팔려요. 셀토스는 잘 팔립니다. 가격이 싸니까. 이 2천만 원 중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성비 있게 출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옵션을 다 집어넣어서 3천만 원 초반에 출고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무슨 셀토스 소형 SUV가 무슨 3천만 원이야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대안이 없어요. 코나는 얘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티볼리로 넘어가자기에는 옵션이 너무 부족하고, 또 티볼리는 또 감가 방어가 또 안 돼요. 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토스가 아직까지도 많이 잘 판매가 되는 거죠. 브레이크 이 밟히는 게 탁탁탁 너무 이렇게 세게 밟히니까, 단점 아닌 단점? 브레이크 잘 잡히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또 세게 또 좀 예민하게 잡히면 뒤에 탄 사람들이 멀미나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2.0 자연흡기는 진짜 차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차 크기가 크지가 않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2.0 자연흡기를 타면 느낍니다. 근데 이제 1.6 터보를 사면 이런 언덕에서도 시원하게 나가는 거죠. 물론 RPM이 올라가면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승차감도 이 셀토스가 되게 나름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차예요. 나름 조용합니다. 이 엔진에서 이제 들려오는 그런 RPM 소리 빼고는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소리가 어느 정도 되게 걸러줘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경쟁 상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스포티지 뭐 혹은 이제 GV70이랑 비교했을 때 시끄럽죠. 하지만 이 금액대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꽤 조용합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나름 편한 편이고요.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정숙성 때문에 사실 셀토스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유지비나 저렴한 금액으로 차를 이제 어쨌든 필요한 분들에게는 탈만한 금액대의 차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를 사실 하는 거고, 물론 아반떼랑 차이가 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얘가 리터당 한 10km가 간당간당 나옵니다. 진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11, 12 정도가 나오는 거죠. 왜? 가솔린 엔진이니까. 터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좋긴 하지만 그 가솔린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보면은 약간 핸들도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셀토스가 여성 오너분들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핸들이 좀 무겁고 악셀 페달 반응이 너무 좀 예민하고 브레이크가 팍팍 밟혀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셀토스는 이게 방식이 되게 예전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핸들도 좀 무겁고, 이게 움직였을 때 뭔가 좀 둔탁하게 무겁게 조금 반응해서 여성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좀 셀토스를 운전했을 때 핸들이 무겁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CCNC가 안 들어가서 아쉽다, 여기 쓰면 됩니다. 중간에 원래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EV9은 여기에 공조기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셀토스는 여기에 중간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여기 딱 거치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가 충격적이게도 얘가 없어요. C타입 단자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고속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선 연결하잖아요. 픽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거치를 해놓고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딱 중간에 거치대가 1대1 핏으로 이렇게 맞잖아요.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등도 나와서 실내 분위기를 은은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픽스글로벌은 어디? 우파몰에서만 구매하셔야 특별한 다양한 혜택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픽스글로벌은 어디다? 우파몰이다. 자, 시동을 걸자마자 다르죠? 조용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아반떼도 넓어요. 얘도 USB 타입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옛날 차 느낌도 많이 나요. 그리고 요거 컵홀더 청소하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컵홀더가 빠지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면 컵 작은 것들은 안 움직이게 쓸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좀 깊게 사용할 거면 이런 식으로 내리면 깊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에 좀 디테일한 꿀팁들이 아반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후진을 했을 때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화질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셀토스와 옵션이 헤드업이랑 전동 트렁크 빠진 거 말고는 똑같이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이 온도 다르잖아요. 자, 얘는 이제 따로 조절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행 느낌도 꽤 많이 다릅니다.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 엔진과 이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는 정말 많이 나요. 그러면서도 가격이 1.6 터보여도 하이브리드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연비 효율성이 장난이 아니니까. 하이브리드면요, 연비가 리터당 20km는 진짜 무난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가솔린도 연비가 잘 나옵니다. 가솔린도 리터당 막 한 18, 17? 그 정도 나와요. 하이브리드를 굳이 사야 돼?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반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비 때문에 뭔가 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가솔린 사시고, 나는 좀 더 정숙하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까지 신경 쓴다, 이러면 하이브리드. 내가 1년에 10,000km 미만이다, 굳이 하이브리드 탈 필요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가솔린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셀토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예요. 핸들이 조금 더 셀토스보다 가볍습니다. 이 아반떼도 이 방식이 되게 옛날 방식이라 셀토스와 마찬가지로 좀 두딱하게 반응을 하거나 좀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셀토스는 좀 더 묵직한데 아반떼는 좀 더 가벼워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승차감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나긴 한데, 근본적으로 SUV가 승차감이 좀 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차가 좀 높으니까. 세단은 주행 밸런스로 생각하면 세단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가 셀토스예요. 얘 아반떼 생각보다 깁니다. 휠베이스도 길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좀 컴팩트한 느낌은 셀토스가 좀 좋지만, 운전이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아반떼. 그리고 셀토스는 SUV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운전이 쉬워요. 사각지대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운전 초보다 이러면 보통 아반떼보단 셀토스 하는 게 낫습니다. 아반떼는 운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앞에 뒤에가 이제 길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좀 내가 못한다, 첫 차다, 셀토스 사시는 게 좀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운전이 좀 더 수월해요. 오늘 셀토스와 아반떼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 모델을 우리가 뭐 알아둘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풀체인지 되면은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뀔 거고요. 가격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는 금액대의 차를 선택하려면 아반떼와 셀토스 현재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 차이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나지만 조금 더 주행 느낌이 안정적이고 연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반떼. 나 운전 잘 못해, 공간도 넓은 거 필요해, 셀토스. 오늘 두 대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린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없다. 뭔 말이야 이씨. 영상 마무리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아차, 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차맵 잊지 마십시오. 차맵으로 연락 주시면 두 차량 다 재고 할인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출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픽스글로벌은 우파몰에서 구매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우파몰을 통해서 구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